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도? 받으셔서 이제 저번에 어디 할 차례냐면, 보시면은 교재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72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체크해둔 결과는, 그거 보시면은, 72페이지 양가로 9번에 지역지구제하고 10번 개발 이권 이전제 안 했죠, 그죠? 요거. 그래서 간단하게만 했는데, 요거 두 가지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앞쪽 파트로 이제 갈게요. 요 10번은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19번하고 이제 10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지역지구제로 가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토지이용 규제라고 그랬죠. 이제 페이지로는 72페이지입니다. 갈게요. 72페이지로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지구제. 저번에 잠깐만 얘기를 했는데 지역지구제라는 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않죠. 그럼 우리가 이걸 주거 전용적으로 바꾸는 게 자, 따라서 지역지구제. 지구제를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토지이용 규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수를 내려보낸다는 자체는 외부 효과예요. 그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래서 따라서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켰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우리가 이제 부의 효과가 시장의 실패거든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했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외부 효과 해결책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만 했냐면 아마도 체크가 된 게 동그라미 1번 부의 외부 효과 제거라는데 체크가 돼 있죠. 그러면 이거 뭐지?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는 그냥입니까? 시장의 실패입니까? 그럼 7번에 가시면은 정책의 정치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부의 효과를 문제 해결하는 지역지구제도 자, 따라서 경제적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좌측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거는 제가 안 해드렸는데, 자, 일단 가볼게요. 우리가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자, 그러면은 장점이라는 자체는 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용을 잘했다. 이용을 잘한 거예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이용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높였다고 봐요. 효율성을 높였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A 지역에서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만약에 B 지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폐수를 내려보내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역지구제를 실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만 지가가 올라가고 여긴 지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가 저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경제성으로서 변화 효과는 이제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던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공장을 주거 전용으로 바뀌게 되면 환경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세대 간의 형평성. 그건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세대 간이라는 자체는 이 세대는 현 세대와 후세대. 그 현 세대에서 후세대로 물려준다는 건 우리만 환경이 좋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은 좋아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단기하고 장기를 한번 볼게요. 단기, 장기. 자, 가볼게요. 단기는 되게 짧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거조정주를 바꾸게 되면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러면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까요? 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상승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기존 공급자가 초과연을 먹어요. 초과연. 자,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을 길게 주니까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그럼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공급자들은 정상이만 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초과연을 얻었다는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사전적 독점. 다시 한번 사전적 독점. 어떻게 돼요? 지역주거제를 실시하기 전서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 독점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전적 독점. 그래서 이 독점이라는 문제는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양가로 9번 지역주거제 보고 계셔요? 자, 아까 답변 이용을 잘하자. 효율성은 높였죠. 근데 우리가 답변 지역 간의 형평성. 그 지역만 집가가 상승한 거죠. 상승해서 우리가 답변 사전적 독점.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누렸다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기존에 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주거제를 들어오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금수저 분들은 자기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그죠? 그럼 따라서 사전적 독점.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얻었다는 것은 사전적 독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아까 지역 간의 용도 지역이 다르게 지정되기 때문에 아까 지역 간의 이용의 형평성 문제는 떨어졌죠. 그런가요? 그래서 집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자 따라해보세요. 세대 간의 형평성. 우리가 쾌적성이 증가하면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살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은 도모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책은 잘 쓰셨는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키포인트를 잡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키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하는 게, 자, 따라해보세요. 토지 이용 규제. 저번에 이제 수단에서 토지 이용 규제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건 토지 이용 규제로서, 자,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효율성은 달성됐다. 어머타임. 효율성은 달성됐다. 근데 여기만 지역주거제 실시 여기 안 하니까, 따라해보세요. 지역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따라서 세대 간의 형평성.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은 도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이건 부정적인 부회국가니까 따라서 시장의 실패. 수정해서 어떻게 돼요? 제거하니까 외부 효과 해결책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천천히 저랑 이제 따라보시면은 단기는 이 지역이 주거 전용적으로 바뀌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좋아요? 좋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요. 공급은 안 되죠? 공급은 된다, 안 된다? 공급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공급이 단기는 어떻게 돼요? 단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럼 신규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다시 기존 공급자 초과연을 먹는다. 그럼 지역주거제를 실시한 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들어왔어요? 그 사전적 독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장기는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신규 공급자들은 정상임을 얻기 때문에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럼 독점이라는 것은 딱 사전적 독점. 미리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독점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보세요. 그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됐고, 그 밑에 보시면 개발권 이전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주거제 보완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TD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발권 이전 제도는, 자, 개발권 이전 제도는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요. TDR이라고 하는데, 자, 적어 놓으세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미국 얘기인데, 트랜스퍼는, 자, 따라서 양도한다. 디벨로퍼트 라이트는 따라서 개발권. 개발권이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죠?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얘기인데, 자,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는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그 그린벨트를 묶어버려요. 그린벨트를 묶고요. 또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합니다. 개발 가능 지역.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개발을 허용하거든요. 그죠? 여기는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이제 짓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건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고, 건물 짓게 되면은, 지역 간의 형평성. 형평성이 가게 되죠. 그런가요? 아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자,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자, 저 지역은 주거 전용도로 바꾸고, 비지역은 안 바꿨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 그린벨트라는 개발 제한 구역을 묶어진다면 뜻하지 않는 우발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정부가 공적 제한을 하게 되면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겠죠.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손실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자, 할게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주냐면, 들어보세요. 얘한테, 자, 일단 이건 어떻게 돼요?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이것도 하나의 토지 이용 규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못 짓게 해요, 건물을. 그죠? 근데 소유권은 있죠. 이용권은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거지, 소유권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개발권을 줍니다. 개발권을 줘서, 얘는 소유권을 주는데, 자, 미국도 따라서 용도 제한. 층수의 제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5층을 못 짓게 해요. 그래서 개발권을 안 준다는 거죠. 개발권을 안 준다 보니까, 자,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 따라서 분리시킨다.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그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요걸 이익을 보죠? 그럼 그냥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럼 우리가 자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 기부에 맡겨서 우리가 우발적으로 이익이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죠. 무슨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는 거다? 지역 간.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제가 키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거기에 지역지구제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과 그냥 있어요. 개발권을 분리시켰어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만 이전했어요. 그럼 시장에서 사고 팔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을 이전이 가능하죠. 자, 그럼 제가 이건 어떤 거죠? 효율성을 위한 겁니까? 형평성입니까? 개발 가능 지역의 개발권을 이전시킴으로 이용의 형평성을 주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그 공법 시간에 용적률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 건물 올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하 공간이 삽입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공중공간 활용.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 지역의 원래 용적률 규제 이상의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낸다는 게 떨어졌죠.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여기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다 올리게 되면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일로 다 보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출퇴근 비용이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서 토지 이용에 좀 저해될 수 있다는 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용이 저해되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의 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제가 시험에 나왔던 것만 딱 체크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가 가장 유력해요. 유력하고 이게 1순위고 어디 갔어? 이게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자,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이게 두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직접 공적 자금을 들였습니까? 시장에 맡겼습니까? 맡겨서 지네들이 알아서 갔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투입한 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서 해결을 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지역지구제에 대한 보완책이에요. 지역지구제는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서 TDR, 얘가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 판단에 있어서 가볼게.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있어요. 1번. 자, 봐봐봐. 아까 일로 봐봐봐. 아까 그냥이야 기존 공급자가 초과연을 먹었지? 그렇죠? 근데 신규 애들은 먹었어? 못 먹었어?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신규 애들은. 아시겠죠? 그죠? 그게 뜻이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에 따라서 사전적 독점. 어머타임 사전적 독점. 자, 이건 신규예요. 기존 공급자예요. 기존 거기서 누렸기 때문에 초과를 누린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또 프린트를 안 갖고 올까봐 71페이지에 양거로 8번은 해준 것 같아요. 임대료 보조. 71페이지 밑에 임대료 보조는 체크가 돼 있죠.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안 했는데, 자, 일단은 페이지 69페이지로서부터 갈 거예요. 69%를 가는데, 부동산 정책의 종류에 주택의 선분양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넘기시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제가 적어 볼게요. 70페이지로 가시면은, 70페이지 가시면, 자, 따라서 분양가 규제. 찾았습니까? 요거 몇 표 쳐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자율화보다는 상한제가 규제가 더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분양가 규제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선분양과 후분양의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 별표 치셨어요? 갈게요. 자, 분양가 규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선분양과 후분양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우리나라에. 자, 우리가 처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1970년도에 생겨요. 자, 그러면서 분양가 규제라는 건 어떤 거냐. 분양가 규제. 따라해봐요. 상한제. 한 번 더 상한제. 그러면 상한을 설정해 놓고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제라 그래요. 상한제. 그럼 무슨 말이냐.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항상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고소득층을 위해야 돼요? 저소득층을 위해야 돼요? 주택이 저소득층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건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못 받게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만약에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따라서 시세.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들이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뭐 2천이라면 다 2천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분양가가 이제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이. 그럼 우리가 분양가 규제도 고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거예요? 고소득층. 그래서 가격을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이상을 올려야 됩니까? 이하로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규제 가격을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왜냐? 아니, 저소득층을 위한 건데 가격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내려서 제한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규제의 가격을 올려서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하로 내려요. 그럼 규제 가격을 만약에 800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 그럼 당연히, 자, 따라해보세요. 초과 수요. 한 번 더, 초과 수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전체적인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율화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자, 분양가 규제를 한번 제가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 하겠지만, 자,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최고 가격제. 여러분,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최저임금제는 이 최저임금제를 적어놓고 그냥이야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거야. 최고가격제는 위로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상한제를 실시해서 이 가격을 올려라, 올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돼? 따라서 분양가 인하.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그런가요? 분양가 인하가 발생돼요. 분양가 인하. 분양가가 인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공급의 수익성이 안 맞죠. 그럼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만 줄어요? 질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공급이 시장에 신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럼 중고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그죠? 그럼 기존에 있는. 그럼 중고 가격이 상승해 버리면은, 자, 어떻게 돼요? 그냥이다 시세 차익이 난다. 그죠? 그래요? 그럼 실수요자가 늘어날까요? 투기 수요가 늘어날까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죠. 그죠? 투기 가수요.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왜 분양권 전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이야 피가 붙어.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지? 그럼 저소득층들이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율화를 바꿨죠. 자율화를 이제 바꿨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바꿨다 하거든요. 그죠? 그럼 분양가, 자, 가볼게요. 분양가 자율화는 얘와 반대겠죠. 그죠? 그럼 아까 봐봐.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그냥이야 공급도 줄어. 공급만 줄어 질도 떨어지죠. 그래요?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니까 중고주택 시세 차익이 높겠네? 그럼 실수요가 늘어나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 가수요가 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율화하는 건 분양가를 마음대로 받으라고 하죠? 그럼 분양가가 하락하겠어요? 분양가가 인상하겠어요? 인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분양가가 인하한다, 분양가가 인상한다. 그럼 따라서 신규주택 가격 상승. 신규주택 가격 상승이죠. 얘는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맞나요? 그럼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가격을 높게 받으면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늘리죠. 그렇죠? 다시 할게. 가격 올리면 그냥이야 공급이 늘어나. 질도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이 안 나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늘겠어요? 투기 수요가 줄겠어요? 줄죠. 그렇죠? 근데 이건 장점인데, 자, 얘네들이 타워 팰리스 같은 대형 주택을 집니다. 소형 주택 진다, 대형 주택 진다, 대형 주택 져요. 그러면 대형 주택 같은 대형 주택 공급을 위주로 간다면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이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그냥 해야 다시 규제로 가야 돼. 규제 가지. 또 어려워지지. 또 그냥 해야 자유로 가야 돼. 밤새겠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보면은 이 규제와 자율화를 계속적으로 돌려요. 그죠? 지금 분양가 규제 보고 있어요? 자, 가격을 내리려고 하니까 그냥이야 공급자가 삐져. 그럼 이건 저소득층의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럼 균형 가격보다 높게 했어? 지금 낮게 했어? 낮게 했죠? 그럼 공급자는 수익성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을 해요? 공급을 안 해요? 그럼 공급량이 안 나오니까 세금도 수익도 줄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요자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급자는 적어지니까 답이 초과 수요.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분양권에 피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죠?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800만 원인데 규제 가격이 800만 원인데 피를 달라 그래. 그죠? 다시 프리미엄, 피,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암시장.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돼서 8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을 지금 막 받으면 400만 원의 차이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암시장이 뒷거래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암시장이라는 자체는 공개적으로 물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 그렇지만 전매가 불법 전매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표 같은 거는 암표 파는 아줌마가 매표소에서 팔면 잡아가죠. 그냥이야 모자 쓰고. 그래서 따라서 일로 와봐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그냥이야 음성적이야. 음성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탄력성에 따라서 더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건 지금 상황에 좀 어려워요. 자, 이걸 이제 또 안 하면 또 여러분들 뭐라 할까봐. 자, 따라서 탄력적, 비탄력적. 자, 들어보세요. 가파른 게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완만한 게 비탄력적이에요. 완만한 게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죠? 그럼 제가 볼게요. 천천히.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10이라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공급을 해요. 얘들이 공급을 줄여요. 줄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줄이는데 요것밖에 못 줄여서 8개밖에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냥입니까? 수요자는 더 살려고 합니까? 그럼 수요는 더 살려고 하죠. 그 살려고 해서 12개니까 4개 정도밖에 초과 수요가 안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다시 탄력적이다. 공급을 더 줄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물량이 나와요? 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2개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럼 수요는 더 살려는 애들이 한 15명 있으면 여기 벌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따라서 커진다는 거죠. 반응이 없다. 자, 이거 기초강의 넣을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럼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줄여요? 수요는 늘리려고 하겠죠. 전 많이 좀 대화 좀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반응을 해요? 반응을 못 해요? 못해서 잘 못 줄이고 못 늘리죠. 맞나요? 탄력적일 때 그냥입니까? 더 많이 줄입니까? 더 살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벌어질수록 그냥이다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봐봐. 지금 이게 제가 다리예요, 다리. 그죠? 그럼 자, 가파른 건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이게 벌리면 탄력적이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씨. 자, 다시 할게. 가파르면 비탄력. 벌리면 내 몸을 안 사려.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탄력적인 건 그냥이야 더 반응을 해. 공급을 해. 공급을 더 안 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좀 대답 좀 하는 거지. 알겠어? 그럼 수요자들은 그냥이야 더 살려고 해. 이게 벌어지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집에 가서 탄력적이면 그냥이야 이걸 벌려. 벌리면 그냥이야 더 물량이 부족해지잖아요. 개론 죽겠다, 씨.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더 공급을 줄이려고 하고 수요는 더 늘리려고 하니까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 잘 나온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기초 강의 할 건 아닌데 튀어나와서 그냥 제가 해드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편안하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이야 사는 애들은 더 많이 살려고 그래. 정말 공급은 그냥이야 줄이려고 그래. 이게 벌어지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된다? 커져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공급만 줄어요. 질도 떨어뜨려요. 그러면 수요자에 대한 임차인들이 또 주거 환경이 악화되겠죠? 그런가요? 자율화로 갈게요. 자율화는 따라서 규제와 반대다. 좀 전에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대형주택 위주. 자, 요거는 규제 효과예요? 자율화예요? 자율화가 대형주택 공급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저소득층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더 별도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안 좋으니까 또 규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원가 연동제는 그냥 사실상 따라서 분양가 규제다.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원가로 연동한다는 건 그냥 분양가 규제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제끼세요. 하지 말고 그냥 분양가 규제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원가 연동제라고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로 원가로 연동시킨다는 건 이게 똑같이 분양가 규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아까 그 내용하고 규제랑 똑같아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전페이지 가보세요. 선분양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분양. 전페이지 가시면 선분양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네.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 우리나라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이 역사를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1970년대 당시 분양가 규제가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압구정동이 난리죠. 그죠? 압구정동부터 음마아파트까지 지금 거기가 다 70년도이기 때문에 재건축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현대건설의 이제 정주영께서 옛날에는 이제 빌라만 만들다가 아파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분양가 규제. 그럼 가격 올리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이야 삐져. 그래서 입이 튀어나왔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 입을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따라서 선분양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분양과 후분양에도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얘가 안 나오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랑 감정평가 합의 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선분양과 후분양은 일단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들어갈게요. 자, 선분양과 후분양은 이렇게 잡으세요. 자, 선분양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죠.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건 선분양이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 자, 모델하우스에 가시게 되면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3억으로 팔아요.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팔고 짓는다. 한 번 더 팔고 짓는다. 그래서 팔고 짓는 게 얘예요. 지금 팔고 짓는데, 후분양은 따라서 짓고 판다. 짓고 나중에 파는 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그냥 있어요. 계약금이 있어요. 중도금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가 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소비자가, 자, 이자 부담과 부도 위험을 줘요. 이자 부담과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 위험도 다 소비자가 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따라서 짓고 판다. 지려면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안고 가요. 공급자가. 근데 이제 부도 위험도 얘가 지겠지만, 자,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얘가 냈지만 나중에 따라서 전가시킨다. 실질적으로 팔으니까 전가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를 자꾸 내는 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 선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분양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잔금까지 따라서 프리미엄, 피가 붙는다. 그러면 실수요가 많겠어요? 투기 수요가 많겠어요? 투기 수요가 막 들이대는 거죠. 그렇죠? 투기 수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투기 가수. 자, 그런데 후분양은 어떻게 되죠? 짓고 파니까 시세 차익이 안 나죠. 그럼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선분양은 그냥요,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견본주택. 그냥 줘야 돼? 뿅 가게 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시점, 청약 시점에 견본주택만 뿅 가요? 나중에 잔금 입주 시점에 부실공사도 뿅 가요? 두 번 뿅 가죠. 그죠? 그래서 부실공사가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는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부실공사 처리되지 않겠죠? 다시 할게. 아무 생각이 없나? 다시 할게. 자, 따보세요. 팔고 짓는다. 그냥이야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돼. 있어야지. 아직 안 졌잖아. 대화를 살짝 합시다. 이거 나만 나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냥이야 견본주택이 있죠? 맞아요? 아직 지었어? 안 졌어? 나중에 부실공사가 또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그냥 따라서 짓고 판다. 근데 견본주택 필요해요? 안 해요? 없죠. 그 다음에 구경하는 집 같은 게 모델하우스가 되면은 부실공사 초래되지 않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본다면 후분양으로 가야 되는 취지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양은 아까 공급자 입을 막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인데 얘는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분양으로 하게 되니까 자, 따라서 투기가 발생한다. 부실공사가 초래된다. 좋다 안 좋다. 그럼 후분양으로 가야 되죠.
근데 뭐가 나왔냐면 문제점이 나왔어요. 과제인데 자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들어보세요. 선분양은 따로 팔고 짓는다. 파니까 그냥요 건설회사가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지사하고 돈이 여유로우니까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겠죠. 따라서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해요. 근데 얘는 따라서 짓고 판다. 짓고 파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지려고 할 때는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야 되죠. 근데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줘요. 그럼 독점이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공급이 줄고. 그 다음에 어떻죠? 자, 요건 계약금, 중도금, 납부금을 다 분할 납부한다. 목돈 부담이 늘어나요? 목돈 부담이 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얘는 한꺼번에 3억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럼 목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만 읽어볼게요. 지금 선분양은 보고 계셔요? 자, 따라서 팔고 짓는다. 실제 주택 건설 전에 먼저 분양을 하죠. 그래서 실제 주택 건설 전 분양해서 실제 주택이 없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건물주택과 실제 주택이 분쟁 소지가 된다는 건 그냥이야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분양대금의 건설자금이 조달하니까 공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건설자금과 건설자금의 이자를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왔어요. 누가 부담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공인중개사의 2번이고 3번이 그 다음에 나왔거든요. 찾았죠? 요거 두 개. 요게 기출입니다. 그럼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 모은 위험을 다 수요자가 감수하겠죠. 그렇죠? 그럼 수요자는 그 위험이 커지고 수요자의 이익이 커져서 우리가 그 분양가는 낮지만 완공시의 시가보다 분양가 시가의 차익이 생기니까 그냥이야 투기 수요가 발생해. 아까 투기 수요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전매 금지를 조치시켜야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 선분양이 있다는 건 청약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다? 청약이 살아있다는 건 중요한 과제죠. 근데 후분양으로 하면 청약제도가 없어지거든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청약이라는 건 따로 저축. 국민들을 저축하게 유도하는 게 청약제도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청약 예금이 중요해. 그럼 아직 예금이 사라지신 건 아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가격 지속적인 상승기에 이제 적합한 방식이고, 넘겨보세요. 자, 후분양은 따보세요. 팔고 짓는다. 그럼 실제 주택 건설 후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실제 주택 건설 후에 분양하니까 실제 주택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실공사도 초래되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그냥이야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주죠? 그럼 소형건설들이 건설 자금이 조달이 어렵죠? 그런가요? 그럼 전체적인 유효 공급이 어떻게 된다? 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건설 자금의 이자를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공급자가 형식적으로 부담하나 그냥요 나중에 전가시켜요. 그래서 분양가의 상승으로 수요자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실제 주택을 건설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다 공급자가 감수한다 그랬죠? 공급자가 위험이 크고 공급자의 이익이 커서 나중에 분양가와 어떤 시가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기 수요 발생한다 안 한다. 그럼 전매 금지 조치가 나타날 수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그냥이야 청약 제도가 없어져. 그럼 청약 예금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겠죠. 이런 문제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청약이 가장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저축을 유도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운동 시기 중 어느 시기에 적용하는데 핵심 체크 별표 쳐보세요. 그럼 선분양과 후분양은 그냥이야 서로 반대예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급자가 부담하나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잡으시고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입번에 따라서 임대료 규제. 아까 분양가 규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또 간단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그냥 간단하게, 자, 얘도 따라해보세요. 최고 가격제. 그럼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를 실시해서 못 올리게 받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할게. 더 넓히지 않고. 그럼 임대료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규제는, 자, 얘도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항상 이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이니까, 자, 따라서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럼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보다 가격을 내려요. 내려서 우리가 만약에 7천만 원을 하고 있다면 가격을 낮게 해야죠. 그래서 규제를 낮게 해버려요. 6천만 원으로. 그러면 똑같이 발생돼요. 자, 따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균형이 10개였는데 따라서 공급이 2개밖에 안 되고 수요가 20개가 된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물량이 부족하죠.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냥야 공급도 줄죠. 질도 떨어지죠. 그래서 이동이 좀 저하되고, 아까 따라서 암시장, 뒷거래가 나타날 수 있겠죠. 나타나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당연히 임대인이 공급을 그냥이다 줄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 임차인이 음성적인 지불을 하기 싫으니까 꼭 눌러 살겠죠.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들은 도심에 있어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신규 임차인들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겠죠. 외곽으로 나가면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다시요. 반응이 없어서 다시 할게. 자, 이 도심에요. 도심에 그냥 있어요? 직장이 많아요. 많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있어요? 기존 임차인이 있어요. 기존 임차인이 있죠. 그렇죠? 근데 기존 임차인 자책에서 가격은 떨어져도 좋은데 물량이 그냥야 갈 데가 없어. 그냥야 꾹 눌러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신규 입찰은 그냥 해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규 입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냥야 아줌마가 모자 쓰고 와. 따라서 암시장, 뒷거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규회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따라서 공공임대 찾았습니까? 자, 이거 이제 우리 단기장기라는 자체가 지금 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입문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들어갔으니까 간접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 되겠죠. 저번에 공공 들어가면 직접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에 대한 공급이에요. 자, 그러면 자, 들어볼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 시장이 따라서 사적 시장, 공적 시장,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버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자, 사적 시장은 이제 민간한테 맡기고 정부가 직접으로 개입을 하는 건데, 자, 아까 규제에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여기서 균형을 이뤘어요. 7천만 원. 자, 그럼 여기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7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공적 시장에서 정부가 하게 되면은 비싸게 받아야 돼요? 저거보다 싸게 받아야 돼요? 그럼 가격을 높게, 낮게 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들어보세요. 천천히 갈게. 그러면 단기와 장기를 본다면, 단기와 장기.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공공주택을 이제 많이 만들거든요. 대체재가 많아져요. 갈 데가 많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7천이고요. 여기가 6천이면 얘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6천으로 옮기겠어요? 옮기죠.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여기 7천이잖아. 여기 6천이잖아. 싸잖아. 그냥이야 공적으로 옮기니까 사적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사적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이쪽 애들이 가만히 있어. 공적으로 옮기죠. 따라서 수요 감소. 그럼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만큼만 옮겼으니까 상관없고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적 시장만 혜택이에요? 옮긴 사람 다 혜택이에요. 그죠? 따라서 모든 임차인이 혜택이다. 그래서 이 효과, 우리가, 효과로 본다면은, 모든 임차인이 다 혜택이에요. 모든 임차인 혜택. 자, 또 하면 다 까먹을까봐. 지금 단기 있어요, 단기? 찾으셨어요? 단기는 공적 시장의 세입자가 어떻게 돼? 이건 낮지? 그럼 사적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 여기 가만히 있어, 공적으로 옮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사적에 있는 애가 수요가 감소한다고 거기 적혀져 있어요? 공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만큼 초과금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적 시장의 공급량을 줄일 수 없음에 따라서 전체 임대주택량은 늘어나면서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 시장에 대한 임차인에 대체할 주택이 많아지죠? 맞습니까? 그 다음 이제 수요가 탄력적으로서 조세 전가가 적다는 거는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게 여기다 내면 안 되는데. 대체제라는 거 아시죠?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요자가 그냥요, 굉장히 갈 데가 많아요. 따라서 유리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금이라는 조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금 강남에 그죠? 따라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걸 막 때려요. 엄청나게 때려요. 그죠? 가만히 있나요? 임대를 올리나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조세의 전가,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거든요. 대답해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려면 그냥이 돼요. 이 주택이 많아야 돼요. 공공주택이 많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갈 데가 많죠? 그럼 조금만 올려도 단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조세에 대한 전가 부분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셨고. 자, 따라서 장기 효과. 장기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장기는 공급이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들이 공급을 할까요? 공급을 줄이려고 할까요? 줄인다는 거는 때려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20개에서 15개로 확 줄여버려요. 그죠? 따라서 공급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7천만 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따라서 이중 가격.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사적 공급이 감소를 해버려요. 따라서 가격 상승. 그럼 사적에서는 따라서 7천, 공적에서는 6천, 따라서 이중 가격. 그러면 옮긴 사람만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공적 세입자, 공적 임차인만 혜택이 돼요. 공적 임차인 혜택. 지금 장기 보고 있어요? 그럼 장기는 그냥이다 이 효과가 사라진다. 왜? 공적에 있는 세입자만 사적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 또 보조를 받은 셈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단기는 만땅, 장기는 꼴랑 하나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볼게 내가. 다시 올게요. 자, 따라서 공공임대, 직접 개입. 그럼 가격을 높여야 돼, 가격을 내려야 돼. 그죠? 그러면 사적인 애들 가만히 있어, 공적으로 옮겨.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네.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혼자 하기가 좀 심심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니까 따라서 모든 애들이 혜택이다. 혜택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 특히 여기가 대체제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많아야지만 더 갈 데가 있으니까 따라서 탄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세의 전가 부분이 좀 작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죠. 그런가요? 그럼 사적에는 6천이고, 여긴 7천이고, 여기 6천이니까 따라서 공적만 혜택이다. 공공이 옮긴 사람만 혜택을 보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희소식은 단기, 장기가 요새 끊겼어요. 안 나온다, 이게.
15년서부터 끊겼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책을 얘기한다는 건 좀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정부가 이 다주택자나 이 강남에 있는 이 고소득자한테 그럽니까 보유세를 강화시킵니까? 강화시켜요. 대답해보세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을까요? 전가시킬까요? 그냥 임대를 올려버려요. 올린다는 거죠. 대화 좀 하십시오. 맞나? 그럼 어떻게 돼?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지? 임차한테 가요. 그런가요? 그럼 왜냐면 공공주택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주택이 많아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만약에 공공주택이 많아봐요. 많으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습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대체제 이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까? 만들어놔야지만 얘가 어떻습니까? 따라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해요. 나간다고 하니까 잡아서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눈물 머금고 임대를 그냥 어떨까? 지가 내야 된다는 건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얘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대체제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체제가 어떻게 되죠? 많아지니까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조세의 전가분이 좀 작아지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원래 이건 조세에 대한 그 조세 정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분이 조세는 좀 빼고 여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프린트 다 받으셨죠? 좀 쉬었다가 이제 정책 파트 끝나고 투자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